2달 정도에 체중이 한 4% 정도 빠집니다. 야, 이거 몸에 이상이 생겼나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클 때는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나 스트레스 기간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그냥 생존 수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쓰럽습니다. 고립돼요. 주된 직장에서 떠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한 반 정도 깎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좋은 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야. 노후 준비가 이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누구나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삶을 그냥 생존 수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노후에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필요한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커버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 돈 없는 것은 괜찮다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쓰럽습니다. 모임도 잘 못 나가게 되고요. 어울리지도 못하게 되고 뭔가 또 베풀어야 또 사람도 모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고립돼요. 나이 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훨씬 데미지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좋은 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떠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한 반 정도 깎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한 65세까지 있다? 그러면 노후 준비 웬만하면 됩니다. 서구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 자녀에 대한 지출,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한 지출,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주된 좋은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고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억 원의 돈이 10년 후에도 1억 원이 지켜지면은 이거 안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1억 3천만 원은 이상 되게끔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것. 퇴직연금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관리는 한 20년, 30년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금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쓰면서 부를 이룬 사람과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야 하면서 전폭적으로 돈을 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나 투자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똑똑해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아주 우량한 것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가지고 길게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이론을 안다고 하더라도 길게 지키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후 준비가 이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산을 예를 들어 3억을 해놨는데 평균 수명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100살을 살 수도 있고 105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절약을 하면은 내가 자린고비처럼 살다가 노후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쓰다 보면은 돈이 모자라게 되고, 그게 은퇴 파산이라고 그럽니다. 수명을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평균 수명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남았을 때의 기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한 해 내가 4천만 원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은 5, 6년만 길어지도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요. 나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하면 이 두 개의 가치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지는데요. 노후에 부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써야 될 생활비입니다. 매년 한 3.8% 정도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10년 정도 전이겠습니다. 그때 적정 생활비 3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사람들이 와, 많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서울의 적정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오고 중산층은 한 4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비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40대인데 노후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전혀 아니고요. 소득이 많아질 때가 이제 40대부터
때부터 시작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40대 중반 후반 정도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정년도 좀 길어지고 하면은 보통 50대 초중반이 이제 제일 많아집니다. 얼마든지 저축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전은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집 사고 자녀 키우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때 내가 야 이거 뭐 해놓은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집도 좀 준비해 놓으셨을 거고 자녀도 좀 키워놓고 그랬을 텐데 거기 다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투자니까요. 전혀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40대면은 충분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40대인데 집이 없으면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절약을 하셔가지고 꼭 집은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축한다 생각하고 마련해 두시고 50대인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도 안 늦습니다. 제일 필요한 전략은 노동시장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50대 초반부터 해서 내가 한 70세까지 노동시장에 있겠다면 한 20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됩니다. 50대 초반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직장은 지금 다니지만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나는 한 70에서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겠다 하는 것.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나무이사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고 이과 나오신 분들은 뭐 전기기술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격증 땄는데 취업이 잘 안 되네. 탐색을 하셔야 돼요. 자격증 땄다고 금방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젊은 사람도 금방 취업이 안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취업이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정도 탐색을 계속 하면은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70세 정도 길면 한 75세 정도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그걸 찾으시면은 노후 준비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자리를 찾으려면 과하게 자기를 알려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선택해 줄 것이다. 절대 안 그래요.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이제 기술을 익히는 것도 방법이고요. AI 시대에 살아남을 업종, 미국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배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이제 먼저 익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야 가만히 있어봐라 타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뭐 이러시지 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직업에 관련된 프로세스 같은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나이 들은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내려놓고 자기를 자꾸 낮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폄하하고 비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난 나이 들어서 쓸모가 없어. 증권시장에 이제 주식이라고 그러면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갖고 있는 것을 가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하고 다르게 가격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노후의 재취업 시장이에요. 공학 박사로서 열심히 내가 한 3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았는데 연구원을 딱 나오면서 내한테 주겠다는 돈은 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가치가 없어졌겠다는 것이죠. 가치는 그대로예요. 사회가 보는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은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기대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라는 나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실제 사례들 많죠. 어느 날 조용하게 와서 그냥 여성분이 이혼해 주세요. 이유는 없어. 평소에 이제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졸혼 떨어져서 산다든지 과거에 보면은 남성은 돈도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되고 오늘 장 보는데 얼마 주세요 뭐 얼마 주고 여성이 못 견디죠 사실은. 차라리 이혼해서 내 재산을 반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남성이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재산도 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 전혀 안 하고도 자기가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삶이고 그게 주체성이고 그렇게 살맛이 나는 것이 내 돈 쓰는 건 남편이 모두 다 알아야 되고 다 보고해야 되고 하면 못 사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성이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아내가 모두 알고 있고 다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잖아요. 여성하고 자녀들이 주로 있다가 자녀는 이제 독립하고 여성이 이제 좀 내가 야 이건 나의 공간이다 하는데 남성이 이제 점프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나오면은 거실에서 부으게 되고 옆에서 전화하면은 다 들리고 이게 공간의 충돌이에요. 같이 오래 있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요. 서로 간의 공간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간의 스케줄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성분들이 꼭 뭐 내하고 같이散歩합시다. 일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것들이 나와 있는데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꼭 뭐 할 때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역지사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하고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역할의 공간도 있습니다. 여성이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갑자기 퇴직하고 오더니 다 돈은 내가 관리하겠소 하면 자기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폭력이죠. 여성들은 가계부를 쓰면 손으로 막 자기가 알아서 다 써놓는데 근데 이제 남성이 와서 앞으로 가계부는 엑셀로 정리하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얼마나 편하냐. 역할을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함부로 공간들을 서로 충돌하고 침범하는 것. 그걸 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퇴직해 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많이 와닿죠. 재미있게도 제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달 정도에 체중이 한 4% 정도 빠집니다. 처음에 체중이 빠질 때는 야 이거 몸에 이상이 생겼나 해서 체중계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체중이 너무 빠져서 한의원에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응의 스트레스라는 것이고요. 환경의 변화가 클 때는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나 스트레스 기간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멀티버스 세상이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쪽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새로운 세상이 많이 펼쳐지고 이게 평행 우주인 것이죠. 일단 발을 과감하게 내디뎌 봐라. 내디뎌 보면은 거기 또 즐겁고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퇴직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도예도 배우고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세상에 여기 좋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직장의 사람들만 모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쪽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여기 좋은 사람들이 또 많구나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을 과감하게 내딛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또 하나의 세상이 우주가 펼쳐질 것이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나왔는데 왜 내가 직장에서 나왔을까? 직장에 안 나갔으면 혹시 뭐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 직장은 잘 되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